오늘은 1분봉 차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매매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분봉 매매는 빠른 판단과 명확한 매수 매도 타점이 핵심인데요. 이 전략은 코인뿐 아니라 해외 선물,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타임프레임은 1분봉과 5분봉이고 오늘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1분봉을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바로 추세 판단입니다. 상승 추세면 롱, 하락 추세면 숏. 이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하죠. 추세를 확인할 때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도구는 바로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트레이딩뷰 차트에서 상단 지표 버튼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EMA를 입력합니다. 지수 이동 평균 지표를 선택하고 지표 설정 값을 바꿔주겠습니다. 인풋 탭에서 길이 값을 200으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모습 탭에서 선 색상을 노란색 등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바꿔주시고 굵기도 보기 좋게 조정해주세요. 이제 차트를 보면 캔들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나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캔들이 200일선 위에 위치할 때는 상승 추세로 볼 수 있고 반대로 200일선 아래에 있을 때는 하락 압력을 받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추세를 보기 위해 200일선을 차트에 추가하면 훨씬 명확해집니다. 현재는 캔들이 200일선 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 방향은 롱으로 진입합니다. 다음으로는 롱 진입 타이밍을 포착해야 합니다. 포지션 진입을 위해서는 200일 이동평균선 외에 단기 이동평균선 지표를 활용해 보다 정밀한 타점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효한 타점 확인을 위해 먼저 12일 이동평균선을 차트에 추가합니다. 12일 이동평균선은 캔들의 단기적인 방향성과 움직임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어서 26일 이동평균선을 추가해주면 단기와 중기 흐름까지 함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이동평균선을 추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레이딩뷰 상단에 지표를 클릭한 후 검색창에 EMA를 입력하면 지수 이동평균이 표시됩니다. 이 항목을 두 번 클릭하면 이동평균선 두 개가 추가됩니다. 첫 번째 EMA는 설정창에 들어가 인풋 탭에서 길이값을 12로 변경하고 두 번째 EMA도 마찬가지로 길이값을 26으로 변경해 줍니다. 이렇게 추가한 두 이동평균선의 교차 지점은 캔들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줍니다. 특히 200일선 위에서 12일 이동평균선이 26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 캔들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캔들이 위치한 상태에서는 12일 이동평균선이 26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더라도 전체의 흐름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의 폭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캔들이 200일선 위에 있더라도 12일 이동평균선이 26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는 경우에는 하락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 전략만으로도 매매가 가능하지만 승률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요소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이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판단하기 위해 새로운 지표를 추가합니다. 트레이딩뷰 상단에 지표 버튼을 클릭하고 검색창에 MA 앵글스를 입력한 뒤 지표를 추가해 줍니다. 그 후 설정에 들어가 인풋 탭에서 소스를 클로즈로 변경하고 값 2를 4로 바꿔줍니다. 모습 탭에서는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체크박스를 해제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MA 앵글스 JD 지표 설정은 완료됐습니다. 롱 진입을 고려할 때 진입 타점에 해당하는 MA 앵글스 JD선이 반드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색상의 경우에는 진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손절을 방지하기 위해 지표를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먼저 지표에서 MACD를 입력하고 클릭해서 추가해 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MACD 선과 시그널 선이 교차하는 구간이 진입 조건과 겹치는지 여부입니다. 정리하자면 캔들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해야 하고 12 이동평균선이 26 이동평균선을 골든 크로스로 상향 돌파하며 MA 앵글스 JD가 녹색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파란색 MACD 선이 빨간색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이동평균선 골든크로스 형성 시점과 MACD 교차 시점은 약 5개 이내의 캔들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의 경우에는 12 이동평균선이 26 이동평균선을 데드크로스로 하향 돌파해야 하고 캔들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의 위치
MA 앵글스 JD는 빨간색, 그리고 MACD에서는 파란 선이 빨간 선을 하향 돌파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수 이동 평균선과 MA 앵글스 JD 지표 그리고 MACD를 활용한 실전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롱 매수 타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분봉 차트를 기준으로 매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롱 타점을 잡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캔들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재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캔들이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26 이동평균선을 12 이동평균선이 상향 돌파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해당 캔들과 같은 위치에 MA 앵글스 JD 지표 색상이 녹색인지 확인합니다. 추가로 MACD에서 파란 선이 빨간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하는지도 함께 체크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캔들 종가가 롱 또는 매수 진입 타점이 됩니다. 손절선은 직전 저점으로 설정하고 1차 목표가는 손절가의 2배 지점으로 설정합니다. 단기 매매의 경우 이 1차 목표가 도달 시 전량 매도하고 추세 매매를 할 경우 1차 목표가에서 50% 익절한 뒤 2차 목표가를 기다립니다. 2차 목표가는 두 가지 방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다음 MACD 교차 지점을 목표로 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음 이동평균선 교차 지점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1차 목표가 도달 이후에도 캔들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이후 MACD에서 파란 선이 빨간 시그널 선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이 지점이 바로 MACD 기준의 2차 목표가가 됩니다. 좀 더 긴 흐름을 가져가는 스타일이라면 이동평균선 교차를 기준으로 한 2차 목표가를 설정해도 좋습니다. 이 경우 12 이동평균선이 처음으로 26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는 시점이 이동평균선 기준의 2차 목표가가 됩니다. MACD 2차 목표가는 단기 흐름이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반면 이동평균선 교차를 기준으로 하는 2차 목표가는 MACD보다 더 긴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큰 추세에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락 추세로의 전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엔 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캔들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200일선 아래에 캔들이 있을 경우 하락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숏 포지션 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12 이동평균선이 26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하는 시점을 찾습니다. 이 구간에서 바로 매도에 들어갈 수 있지만 불필요한 손절을 줄이기 위해 MACD와 MA 앵글스 JD를 활용합니다. 매도 타점 구간의 캔들과 동일한 위치에 MA 앵글스 JD 색상은 붉은색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MACD를 확인합니다. 매수 타점과는 반대로 이 경우에는 파란색 선이 빨간색 시그널 선을 하향 돌파해야 합니다. 숏 진입가는 이동평균선 교차와 MACD 교차가 모두 충족된 해당 캔들의 종가입니다. 손절가는 직전 고점으로 설정합니다. 1차 목표가는 손절가 대비 2배 구간이며 해당 구간에서 절반 물량을 익절한 후 2차 목표가까지 보유합니다. 2차 목표가는 다음 MACD 교차점 또는 이동평균선 교차점입니다. 진입 이후 캔들이 계속 하락하면서 파란색 MACD 선이 빨간색 시그널 선을 상향 돌파하는 구간에 도달하면 이 자리에서 2차 매도를 진행합니다. 단기 매매자라면 이 시점에서 전량 청산을 진행하고 중기 매매를 선호하는 경우에는 이동평균선 교차가 나올 때까지 보유하며 해당 시점에서 잔여 물량을 정리합니다. 일반적으로는 MACD가 이동평균선 교차보다 더 빠르게 익절 타이밍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비투고수였습니다. 오늘은 1분봉과 5분봉으로 공략하는 실전 매매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